자, 여기 지금, 요거. 정보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할 내용이 많아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가로 A번이 뭐냐면, 뭘 공개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건의 종류,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건축연도, 이렇게.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 공개하시라. 이런 거고. 암기할 필요 없어요. 벽하고 도배 상태도 공개해라. 벽, 금가 있는지. 그 누수 분쟁인 게 또 그렇게 많아. 그래서 그건 정말 그 소송, 조그만 소송이요. 변호사한테 가서 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와. 법무사한테 가서 하는 게 맞아요, 그거. 그리고 뭐 오래 걸리지도 않아. 6개월 이내로 다 끝나. 6개월이 뭐예요? 한두 번 끝나.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 공급, 승강기 뭐 이런 거에 시설의 상태입니다. 각종 시설, 설비의 상태. 그 다음에 도로 및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지하철역에서 얼마나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장, 학교 등과의 근접성. 학교가 얼마나 가까이 있냐 이런 거잖아요. 지형 등 입지 여건. 공개할게. 그 다음에 환경 조건. 특히 뭐 다른 거보다는 여기서 벼뜨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정보 공개할 때 이런 내용들을 공개하십시오. 의무예요, 의무. 그 다음에 이제 공개할 내용 중에 권리관계가 있죠. 권리관계는 소유자가 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전세권, 저당권, 지상권, 이런 권리관계. 당연히 임차권도 들어가요. 제일 많이 만나는 권리관계는 뭘 것 같아요? 물론 소유권에 관한 게 기본이 됩니다만, 세입자가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그거잖아. 세입자 한 명 있어요. 보증금 얼마에 살고 있어요. 그죠? 그 임차권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거라고 봐야 되고. 자, 시험에서는 뭐가 중요한가? 공개할 때 권리자의 주소나 성명은 일체 공개해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그렇다. 되게 예민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법상 이용 제한 및 거래 규제에 관련된 내용. 요거 공법상 규제 사항이다. 공법상 규제.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거래 예정 금액. 이거 13억 5천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공개하는 거. 그 다음에 공시지가도 공개해야 됩니다. 공시지가. 근데 핵심은 지금부터 이런 개별 공시지가도 공개하는 거지만 다만 임대차를 소개할 때는 공시지가는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다. 얘하고 얘 두 개 갖고 출제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를 굳이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인적사항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공시지가는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되잖아. 그 두 가지가 핵심. 그러니까 전속으로 맡았을 때 요거 세금 얼마짜리입니다. 취득세 얼마 나와요. 이것은 공개할 내용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취득세 얼마다, 몇 프로다 이거 공개할 내용이 들어가지. 세금은 아니에요, 공개할 내용이. 복비는요? 공개할 내용 아니에요, 얘도. 그러니까 다음 중 정보 공개할 내용이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을 때 답은 거의 세금 아니면 복비야. 예? 그러니까 일일이가 암기 안 해도 돼. 답은 다 정해져 있어. 그 다음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게 또 하나 더 있죠. 주소, 성명. 아닌 거죠? 공개할 내용이 아닌 거예요? 세 개 중에 답이 나오는데 뭐. 다른 걸 암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끝내봅니다. 이제 보면. 공개했을 때는 전속으로 맡은 부동산님이 매물 정보를 공개했어. 그러면 공개하고서 손님한테, 전속으로 맡긴 손님한테 공개했다고 알려줄 의무가 있죠? 이때는 말로 하면 안 되고 반드시 뭐로 해야 돼요? 문서, 서면으로 해야 되고, 이것은 전속으로 맡았다 그랬을 때 요거 공개했어요 라고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정보 공개는 언제까지 하죠? 공개는 7일이네. 공개하고서 공개했어요 라고 알릴 것은 지체 없이고, 공개사실 통보는 지체 없이, 공개는 7일이네. 두 개 바뀌면 안 되죠. 여기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까지 시험은 요거 위주로 출제된 거예요. 말로 하면, 전속은 말로 하면 안 된다는 게 공통적이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업무 처리 상황을 통지하는 의무가 생기죠. 업무 처리 상황 통지 의무도 말로 하면 안 되고 뭐로 해야 돼? 서면 문서로. 그러니까 전속은 다 이제 문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 처리 상황이라는 것은 진척사항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진척사항.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게 2주일에 최소한 몇 번 이상은 보고해라. 2주일에 최소한 몇 번 이상 보고해라. 한 번 이상은. 2주일에 1회 이상 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이것들은 조금 격가지고 핵심은 정보 공개 의무예요. 어쨌든 중심은. 다 했어요. 권리 나오죠, 권리. 권리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근데 전속으로 만약에 맡았다면 생기는 권리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계약이 되게 만들어졌을 때 보수 받을 수 있다 해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혹시 전속으로 맡았을 때는 계약이 안 되더라도 위약금을 내놓으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비용을 물어내라고 할 여지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전속이 일반 중개계약보다 조금 권리가 좀 세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센 게 위약금 내놓으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두 가지죠. 어떤 경우예요? 전속으로 맡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으로 맡고서 어떻게 된 거죠? 전속으로 맡긴 손님이 다른 부동산에 또 내놔갖고 전속으로 맡겨놓고는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배신자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위약금을 내는 거란 말이에요. 에? 아, 이거 진짜. 근데 그게 참 배신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세상은. 진짜 그래요, 진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가보시면 이게 배신의 천국인가? 그걸 느끼셔요. 이거 소송사건이에요, 이것도. 자. 이건 재판 걸린 것은 이제 끝났어. 조정을 끝났고, 이제 또 사건 되는 게 또 하나 또 있어. 똑같아. 어떤 거냐면, 여기 갑이라는 부동산이 있어. 을 부동산이 있어, 이렇게. A가 요 을 부동산을 통해서 요 집을 본 거야. 그럼 여기는 물건지 부동산이야. 여기는 이제 B라는 사람이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데, 요거 손님이 요리 간 거야. 그런데 봤는데 마음에 들었어. 계약을 하고 싶어. 근데 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개보수를 여기 줘야 되죠. 줘야 될 중개보수가 675만 원인가 이래요. 매매권에서. 여기는 여기에 받죠. 이거 뭐 670만 원인가 뭐 모르겠다. 여기도 얼른 받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게 아까운 거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잘 아는 병이라는 부동산 사무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중개업소예요. 중개업소를 이렇게 이제 내세워요. 그래가지고 이 중개업소가 요리 접근을 해. 왜? 알지. 물건지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 병하고 여기가 잘 아는 사이야. 그래서 돈 넣는 계좌를 여기서는 줬어. 근데 여기 입금 안 시키지.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접근해가지고 같은 사람인데 계좌를 주니까 요리 입금시키는 거야. 그 뭔지 알겠죠? 670만 원 아끼는 거예요.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요럴 때 요 사람 기분 어때요? 무덤덤해요? 관계 없잖아. 요 사람 기분 어때요? 이거 역 같아요? 아, 내 건데 이렇게 됐잖아. 이거 재판이고 여기가 재판 건 거예요.
그래서 670을 다 받은 케이스예요. 이번에 딴 데 가서 제가 이제 요 미니 특강 할 때 요 사례를 얘기해 주려고 그래. 670을 다 받았어. 근데 이런 케이스는 되게 드물어요. 이게 세게 나가면 여기에 굴복하게 돼요. 100% 여기가 이겨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가만히 아이고 진짜 역같아 재수없어 이러고 끝날 게 아니고 그냥 점잖게 법무사한테 가가지고 저 소장 하나 써주세요. 사정이 이렇어요. 그리고 증거가 있어야 되니까 그죠? 주고받은 문자 다 있어. 문자라든지 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몇 분 몇 초에 통화했다 뭐 그런 거 통화 내역 해가지고 녹취록 같은 거는 그거 비용이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해서 금액이 얼마가 될지는 몰라. 200이 됐든 300이 됐든 몰라. 응? 그러면 무조건 이겨. 무조건 이기는 이런 사건을 혹시 저한테 가져오면 반띵하자고. 이것도 이기면 반띵. 없으면 그냥 없는 거지. 지면 끝나는 건데. 대신 그거 이긴다, 진다를 가르쳐 줄 수,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어. 근데 액수는 이건 좀 심하게 인정해 준 거야, 사실은. 왜냐면 여기가 속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입장이 되는 걸 꼭 생각해 보셔야 돼. 예? 이런 사례 얘기해 주면 아마, 저도 소송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많을 거야. 부동산 사장님들 중에서. 엊그제는 상담한 사례는 또 어떤 거냐. 별별 얘기가 다 와. 전화가 막,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 사장님이 열심히 보여줬어. 그래가지고 이쪽 부동산, 다른 부동산이 와, 손님 끌고 온 거야. 그래가지고, 밤늦게까지 해가지고 막 보여줬어. 막 7시 반, 8시까지 보여줬어. 막. 근데, 여기, 데리고 온, 요 부동산은 여기 있는데, 저 손님 있잖아, 손님. 손님은 이제 약간 떨어져 나갔나 봐. 근데, 나가갖고, 여기 전화 온 거야, 이 부동산에. 전화하는데 밖으로까지 크게 들리지? 엄마 뭐해? 빨리 와. 무슨 말 이해 못하죠, 지금? 엄마 뭐해? 빨리 와. 엄마하고 딸이, 엄마는 부동산, 딸은 손님, 이렇게 온 거잖아. 많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그거 지금 안 당해봐서 지금 여러분 평화로운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들통나, 어떻게 해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이게 위약금 들 수 있는 게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다른 부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계약이 됐을 때.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소개시켰더니만 어떻게 해요? 빼고 그냥 자기들끼리 해버린 거. 이렇게 되면 위약금 물으라고 해야 됩니다. 100%예요. 100%가 무슨 뜻? 약속한 복비만큼을 그대로 위약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지. 예. 비용 청권 생기는 경우 한 경우죠. 여기 시험에 잘 나오죠? 어떤 경우죠? 비용 청권이 생기는 건 전속으로 A가 이렇게 B한테 맡겼는데 맡은 B가 이렇게 열심히 딱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 와서 C하고 계약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라고. 그랬을 때 C를 갖다가 B가 소개시킨 건 아니고 스스로 찾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해준 건 없는데,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을 제끼고 둘이 계약을 한 것은 배신자라고까지는 못해. 소개시킨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이 말을 믿고 이 사람이 열심히 활동을 시작해가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이 있다면 그 비용은 물어내야 되겠죠? 다만 그게 배보다 배꼽이 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비용을 물어준다고 해도 쓴 비용 100%라고는 못하겠고 중개보수의 50% 한도 내에서 비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시험에 요게 잘 나오죠? 무조건 중개보수의 50%를 비용으로 주는 게 아니라 뭐야? 법위 내에서.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이게 실제 이거 이렇게 이렇게 금액으로 나왔을 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잡아봐요. 처음에 약속을 하면서 90만 원 드릴게요. 그런 거야. 그런데 나중에 전화 와가지고는 아이고 죄송해요. 계약이 돼버렸네요. 이 사람이 그냥 사겠다고 해가지고 계약이 됐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사장님은 얼마를 썼냐 그러는데 벌써 70을 썼다 이겁니다. 좀 미쳤죠.
90만 원 벌 건데 70을 썼으니까. 이렇게 썼다 그러면 T는 A한테 얼마를 청구할 수 있겠다? 요거 70만 원인데. 보기를 드릴까? 1번 90만 원, 2번 70만 원, 3번 45만 원, 4번 35만 원. 에? 이거의 절반이 아니고 약정한 중개보수의 절반이 상한선이거든. 그 절반이 45만 원이죠. 45만 원을 넘겼잖아. 그러면 45만 원으로 쪼그라들죠? 그런 뜻이지. 쓴 비용의 절반이 아니고요. 에? 오케이. 됐어. 다 끝났어,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요게 전속중개계약서. 법정 양식이요. 전속중개계약서에 보면, 계약서 양식에 보면, 유효기간을 언제부터 언제다는 유효기간을 정한 게 있죠? 네. 있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 보면, 중개보수나 실비를 많이 받아먹었다 그랬을 때는 돌려주는 조항도 있어요.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전속중개계약서, 옛날에는 그런 것도 물었어. 전속중개계약서는 몇 통을 쓸까? 2통 아니면 3통? 2통. 확인설명서는 몇 통 써? 2통 갖고 안 되고 기본이 3통이고 공동중개면 4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전속중개계약은 손님, 의뢰인하고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자요. 갑하고 을. 손님하고 부동산 사장. 근데 기가 막힌 건 여기 지금 손님의 주소를 적게 돼 있다고. 희한하죠? 생일 선물 보내줄까가 그런가 봐. 주소, 생년월일 적잖아. 사장님도 주고받아야지. 왜 적는가 모르겠어? 해피 버스데이야. 그 다음에 성명을 적고 전화번호 적는데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서명? 그렇지,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한 거지. 서명 미시 아니야. 그러니까 서명만 딱 해도 되고 아니면 도장만 찍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양쪽 다 마찬가지야. 오케이. 뒤쪽을 시험 문제에서 물은 적이 있었어요. 뒤쪽으로 가면 권리 이전용이 있고, 이전용 그러면 매도인 생각하시면 돼요. 매도인. 아니면 임대인. 권리 취득용이 있어. 권리 취득용 그러면 매수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전용은 저 팔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그리고 위치. 소재지요. 건축물의 소재지니까 이것도 집원 주소 적으셔야 될 것 같고. 면적. 구조. 건축 연도. 그 다음에 여기 요 용자 있냐 없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권리관계. 이건 내놓는 쪽입니다. 네, 권리관계. 공법상 규제. 용도지역 같은 거예요. 상업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이에요. 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3억 5천에 팔아주세요. 이런 거. 내놓는 쪽. 근데 밑에 보면 취득용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는 거. 아파트 사주고요. 아파트. 32평 아파트. 어느 지역? 지역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뭐 금호동에 있는 30평 아파트 사주세요. 가격은 12억대 정도 원해요. 이 정도 돈이 있어요. 융자가 있으면 이 정도는 잡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근데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희망. 이거 좀 취득 쪽이야, 취득 쪽. 그걸 물어본 적도 있었지. 됐습니다.
거래 정보망 이렇게 됐어요. 이 거래 정보망은 아까 이게 전속으로 맡았을 때 매물 정보를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거래 정보망이 뭔지 얘기하는 거예요. 국토유통부 장관은 개업 공인중개사 상호 간에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 매매 등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촉진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좋은 말이에요.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여기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망은 중개업자들,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서로 이용하는 인터넷 공간이에요. 의뢰인은 낄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보면 이제 일반 소비자들도 검색하고 매물 등록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 그건 정보망이 아니에요. 누구만 드나들 수 있어야 된다? 개공. 여기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정보망이 되려면 국토유통부 장관의 뭐가 필수다? 지정이야, 지정. 근데 저희가 이용하는 스파이더, 아니면 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날개, 뭐 두레, 막 엄청 많아. 텐, 뭐 이런 것들은 국토유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럼 여기 정보망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정보망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수예요. 두 가지. 개공들끼리만 이용하는 공간이고, 두 번째, 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럼 지정받은 데는 현실적으로 지금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어떤 협회가 운영하는 한방 요걸 이용하는데도 어디도 한방 사이트 이용하더라고. 지역마다 이용하는 데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데도 있고 그래요. 한방. 됐어요. 그 다음에 그 지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 지금 별표가 두 개인데 잘 나와요. 네, 그러니까 요 지정 요건 5가지가 뭐가 있냐 그렇게 생각하면 첫 번째가 중개업소 회원 숫자가 몇 명 이상 가입이 돼 있어야 돼요? 500명 이상. 지금 전국에 있는 중개업소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도 또 까먹었네. 한 11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옛날에는 8만에서 왔다 갔다 했었어. 넘을 때가 있고 줄 때가 있고 이렇게 했었어. 지금은 이제 올라서 한 11만 정도 되는 것 같아. 이거 뭐 부동산 사무실 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오픈한 데가. 이 정도 된 것 같아. 그 중에 몇 명 이상 가입하면 돼? 500명. 그러니까 조건이 얼마 안 되잖아, 이거 사실은. 그 500명 이상 중에 개업 공인중개사 숫자인데 그 중에서 2군데 이상의 시도에 퍼져 있어야 돼. 우리나라의 시도는 뭐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도. 요게 우리나라에 총 17군데가 있어. 제일 마지막에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게 세종특별자치시잖아. 그 17군데 중에서 최소한 몇 군데 가입돼 있어야 돼요? 2군데 가운데. 그리고 시도별로 최소한 몇 명 이상 또 가입돼 있어야 돼요? 30명 이상이지. 그래서 시험에서는 여기 요건이 중요한데 그 중에 특히 1번이 중요해. 전국으로 치면 500명 이상.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최소한 30명 이상은 가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500명이라는 숫자에서 연상을 하셔야 됩니다. 500명 이상인데 그 중에 동그라미가 2개니까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최소한 시도별로 몇 명? 5에서 동그라미 2개를 빼면 5에서 2개 빼면 3 이렇게 연상하셔야 돼요. 300명은 아닐 거 아니야. 3명은 너무 적잖아. 네, 그래서 30명으로 딱 찍습니다. 5에서 2개 빼면 3. 자,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좋아야 돼, 컴퓨터. 그 컴퓨터가 좋다는 것은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이 좋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정보 처리 속도가 빨라서 다수의 회원들이 동시에 들어가서 막 봤을 때도 다운되지 않을 정도의 용량, 서버 용량 얘기하는 거예요.
그 컴퓨터의 용량과 성능은 구체적으로 누가 정하시라? 국장이 정하라. 그 정도 용량이 됐을 때 지정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이렇게. 부가통신사업자일 것. 부가통신사업자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간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그러면 옛날 KT, 한국통신. 거기서 인터넷망을 깔았잖아요. 비용 많이 들어갔겠죠? 그 깐 것은 이제 다른 데서 뭐예요? 돈 내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 인터넷 고속도로를. 고속도로를 깔아놨을 때 우리가 통행료 내고 막 이용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가통신사업자. 그 기간통신망을 돈 내고 써먹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인터넷 사업자는 다 여기 들어가요. 뭐 게임 업체부터 시작해서 다 이쪽에 들어가요. 이번에 요 학원도 마찬가지야. 여기 동영상 업체도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그 화면에 보면 왼쪽인가 밑에인가 어디 뭐 있을 거야. 부가통신사업자 이렇게. 뭐 사업자 번호 있고 뭐 이렇게 있고. 이 부가통신사업도 규모에 따라 신고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있고 등록하는 부가통신사업이 있고 막 그래요.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신고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 규모는. 그 다음에 정보처리기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도 뭐예요? 1명 이상. 여기 공인중개사는 직원들, 쉽게 하면 직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부동산 사장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회원업소는 500군데 이상이야. 근데 정보망 사업체에서 일하는 직원 중에는 중개사증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소유자도 필요하다 이 뜻이야. 네. 근데 전부 다 몇 명 이상이에요? 1명 이상이지. 그래서 이 지정 요건을 잘 암기해 두셔야 돼. 자, 암기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지정을 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전공하셔야 되겠다. 500명 이상? 누구 숫자? 공인중개사 숫자가 아니고 개공 숫자. 회원 숫자. 2군데 이상의 시도에서 최소한 뭐예요? 30명 이상은 개공이 가입되어 있을 거 이런 뜻이에요. 컴퓨터 설비가 좋을 거. 성능과 용량이 뛰어날 거. 용량 누가 정해요? 그 다음에 부가통신사업자일 거. 저는 정보처리기사 1명. 공은 1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건 공인중개사라고 해야지 개업 공인중개사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 거래 정보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요 지정 조건이에요. 지정 요건. 네, 여기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지정 절차로 가볼게요. 지정 절차까지 설명을 드리고 쉬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정을 받으려고 신청을 합니다. 지정해 주시오 신청. 누구한테 신청을 할까요? 어디에다 신청 넣을까요? 누가 지정을 해주는 거니까? 국장이니까. 국장한테 신청. 그 신청이 있게 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류 따져보고서 요건이 맞으면 지정을 해준다고. 그래서 여기 지금 잘못됐는데, 요 지정해줄 때 요 심사기간이 며칠이죠? 요게 이쪽으로 밀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30일 내 지정이요. 여기 잘못됐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0일 내 지정해주고 말고 이걸 정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예요? 약관을 만들죠. 약관을 뭐라고 그래? 운영 규정. 운영 규정. 운영 규정은 누가 만들죠? 만들기는? 사업자가 만들어. 스스로 만든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만들겠죠. 100%에 100%. 그래서 그때는 누구의 승인을 받으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으시오. 승인. 언제까지? 3개월 안에 승인. 우리 밀려가야 되죠. 그리고 나서 설치 운영이야.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지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설치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약관을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설치 운영이야. 중간에 약관 운영 규정을 만들어 승인받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설치 운영하죠. 이 설치 운영은 지정받은 때로부터 치면 늦어도 언제까지는 설치 운영하시라? 1년 안에. 이 구조하고 똑같은 구조로 가는 게 있어요, 여러분. 한번 적어볼게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개업소 오픈하려면 뭐 해야 돼요? 신청. 그러면 구청장이 뭐예요? 등록을 시켜주죠. 그러면 등록이 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나요? 뭐 해야 되죠? 보증 설정해야 되잖아. 보험에 들어야 되잖아. 공제 가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업무 개시야. 그러니까 등록이 됐다고 바로 업무 개시할 수 있나요? 뭘 해야 돼, 중간에? 그래서 보증 설정해야 되고 그게 확인돼서 등록증을 받아야 걸고 영업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하고 얘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드려보면 등록 신청할 때 내는 서류, 제출 서류에는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죠. 왜요? 등록되고 나서 그 다음에 보증 설정하니까요. 서류에 안 들어가죠? 자,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할 때 내는 서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뭔지 몰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서류에는 운영규정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가지. 지정받은 뒤에 만드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운영규정은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 들어갈 리가 없다. 구조가 똑같다. 이 말이지. 예? 자, 그러면 신청으로 가봐요. 이제 하나씩. 지정 신청할 때는 출제 유력한 게 수수료 내요? 안 내요? 내란 소리가 없어요. 수수료 안 냅니다. 수수료는 안 내지만 서류는 내야 됩니다. 서류. 서류, 내는 서류는 몇 가지일까요? 5가지죠. 왜요? 지정에 필요한 요건이 5가지였죠. 그 5가지 어떻게 암기했었죠? 지정받으려면 500명 이상이 컴퓨터를 부전공하셔야 되겠다. 지정 요건이 5가지고 이걸 입증하는 서류가 구비서류야. 그러면 50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해 있을 거, 2군데 이상의 시도고 30명 이상 이건데 이거 입증한 서류가 뭐게? 500명 이상의 개공이 가입했다는 서류. 그 개공의 등록증 사본이야. 끝에만 아시면 돼. 등록증. 이거예요. 이거 입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비 서류를 암기 안 해도 지정 요건 암기했으면 여기서 그냥 당연히 따라 나오는 거예요. 컴은 뭐예요? 컴퓨터 용량이 좋아야 되는데 컴퓨터의 용량을 알 수 있는 서류지. 그래서 여기 보면 주된 컴퓨터의 용량이나 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잖아. 그래서 컴퓨터 관련된 서류 이거잖아요. 이거지 이것도. 자, 세 번째 부는 뭐예요? 부가통신 사업자여야 되잖아. 그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가 있어요. 그 걸어놓게 돼 있어. 그 복사해서 내면 돼. 나 부가통신 사업자입니다 하면 돼요. 그래서 서류로는 여기 보면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를 제출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요게 바로 뭐예요? 세 번째 요건. 그러니까 이걸 따로 암기 안 해도 지정 요건을 암기하셔야 돼.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이렇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저는 뭐예요? 정보 처리 기사 몇 명 이상? 1명 이상. 기사 자격증 복사해서 내면 돼. 그 다음에 공은 뭐예요? 공인중개사 1명 이상이니까 중개사 자격증을 복사해서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별도로 암기 안 해도 이걸 암기하셨으면 이거 4번, 이거 4번, 이거 부가통신 사업 신고서, 컴퓨터 서류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런데 아까도 했는 것처럼 지정받을 때 내는 서류에 죽었다 깨어나도 안 들어가는 게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운영규정이죠. 운영규정을 이렇게 길게 불러요. 거래정보망의 이용 및 정보 제공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운영규정 이렇게 길게 부른다고. 줄이면 뭐예요? 운영규정. 이런 운영규정은 지정 신청할 때 내는 서류에 들어가지. 별표 중에 별표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쉬워요. 잡아봐요. 이렇게 지정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부가통신사업자여야 되는데 이 부가통신사업자인 이 사람은 개인 사업자만 되느냐 아니면 법인 사업자도 되느냐 아니면 둘 다 되느냐 아니면 법인 사업자만 되느냐 어떤 거예요? 법인 사업자만 됩니까? 개인 사업자도 될 수 있나요? 둘 다 될 수 있어요. 대신 출발점 뭐예요? 부가통신 사업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통신 사업자라고 한다면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다 오케이가. 그런데 법인 사업자도 부가통신 사업자라면 지정받을 수 있는데 법인 사업자인데 거래정보 사업자로 죽었다 깨어나도 지정을 못 받는 게 있단 말이야. 그게 누구야? 중개법인이야. 중개법인은 법인 사업자라고 해도 거래정보 사업자로 결코 지정을 못 받아. 왜 그럴까요? 중개법인은 14조에서 중개업을 할 때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업종이 딱 정해졌다고. 거기에는 부동산 정보 제공이 있다 없다? 없다. 우리 벌써 진도 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다른 법인은 다 돼도 여기 밑에 있는 거. 중개법인은 거래정보 사업자로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유는 14조 때문이다. 14조에 나온 일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케이. 그죠? 이거 한 번 나왔어요, 이거. 거기까지. 자, 쉬었다 마무리 짓고 확인 설명으로 가겠습니다.